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시장의 피곤한 공방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하고 중동 위기가 있는데 거기에 에코프로그룹주의 실적 쇼크까지 겹치니까 현선물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여지없이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니까 우리나라의 얼굴격이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53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간밤에 미국 시장은 반등세로 좀 전환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실적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인데요. 일희일비하는 변동성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중한 위험관리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3분기 실적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S&P 기업 가운데 11%가 실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최근 중동 리스크나 국채금리 급등 등과 같은 악재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소화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서울경제TV 증시8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다행히 좀 돌았네요. 네, 오늘 사실 굵직굵직한 이런 큰 이슈는 없었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3대 지수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93%, 그리고 나스닥은 1.2%,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6%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이제 나스닥이 1.2% 상승한 걸 보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오늘 잘 올라와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제가 출연할 때 이제 시장이 거의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상승 요정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시장을 보면은 애플을 제외하고는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했고요. 뭐 업종별로도 크게 빠지는 업종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계속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이 국채 금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불안 요소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좀 하락은 했지만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져 주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WTI나 브렌트유 각각 거의 1%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좀 맞췄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1.43% 상승해주면서 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주 전부터 이 페드 위원들의 연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제 통화정책 관련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 필라델피아의 하커 총재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랑 국채 금리 급등세를 좀 언급을 하면서 이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저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시카고의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 페드 위원들이 더 이상은 이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데 또 한몫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이 CPI나 PPI도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에는 생각보다 약한 지표 발표였다. 이런 분석도 지금 같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이 점점 격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만 하더라도 하마스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수도나 다름없는 이 텔아비브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인 이 알카삼 여단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표적 공격에 대한 대항이라고 이 텔아비브랑 예루살렘에다가 공격을 했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 옐런 재무장관도 지금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 전쟁 모두 이제 군사적으로 지원할 여유가 있다고 지금 서로 이제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원래 잡혀있던 이 콜로라도 방문 일정을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불안감을 조금 잠재운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투자자들의 심리도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지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피어 앤 그레이드 지수지만은 2주 전만 해도 이제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6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지난주에 이제 30포인트에서도 지금 개선 중에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에 띄게 이제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확실히 사라져야 이제 시장도 상승을 하고 투심도 상승을 할 텐데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들만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움직여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큰 악재 없이 중립 단계까지만 오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JP 모건이랑 이제 웰스파고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번 주에는 ASML 그리고 테슬라,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TSMC까지 이런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요정 우리 정혜성 전문가가 미국 시장 전해 주셨는데 자, 국제유가가 그나마 좀 여기에서 좀 안정세를 취하고 있죠. 미국이 좀 개입도 하고 이란이 뭐 우리 개입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안정 국면을 기대하는 그 투자자가 좀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 기업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기업 실적 시즌에는 생각보다 좀 실적들이 잘 나왔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나마 좀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특징주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 중국에다가 저성능 반도체 칩을 수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막힐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할 거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칩, 저성능 AI 칩 H800이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아직 어떤 칩이 수출 제한의 목록에 포함될지는 모른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 H800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후반부로 가면서 엔비디아까지 결국은 상승 마감했다.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애플만 오늘 조금 밀렸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보한 마감을 했는데 아이폰이 중국에서 지금 많이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이런 토종 스마트폰 업체들의 판매가 1년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아이폰의 판매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이제 성능이 좀 기대 이하인 것도 있지만은 화웨이의 이 메이트 60 시리즈가 자국민들에게 큰 인기로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애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애플이 4분기에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놨고 아이폰의 매출 전망치를 8% 이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215달러에서 210달러로 낮췄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지난주부터 아이폰 15 시리즈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룰루레몬이었습니다.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합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S&P 500에 빈자리가 생기는데 이 빈자리에 들어가겠다는 소식에 오늘 룰루레몬이 9% 넘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나이키 같은 이런 스포츠웨어 업체들이 매출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룰루레몬은 좀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고 이제 성장하는 중이라는 이런 평가도 같이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많이 이끌었고요. 오늘 국내에서는 지금 사실 이 룰루레몬의 자체가 좀 많이 비싸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분석가들의 이런 평균 목표 주가인 431달러를 넘길 수 있을지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이자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에 대한 이슈인데, 사실 지금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상 코로나 백신이나 뭐 접종 같은 이런 치료제를 많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대부분 이 백신과 치료제 판매가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화이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금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 속에서도 화이자가 향후에 이제 새로 개발한 파이프라인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밝히니까 오늘 또 주가가 상승 마감했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모든 주식들이 뭐 테크도 그렇고 뭐 바이오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일반 구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제가 이렇게 급등락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되게 놀랐는데 어젯밤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서 좀 이것저것 챙겨보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막 치솟았다가 막 윗꼬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찾아봤더니 SEC에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제일 기대하고 있는 호재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다 보니까 진짜 간만에 역대급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건 이런 이슈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하나로는 4천만 원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달러로는 이제 3만 달러 근처까지 다녀왔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오보를 남겼던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지금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면서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 데에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이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에 이런 이슈에다가 신빙성이 더해진 거죠. 물론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신청이 승인된다, 이 ETF가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SEC가 시간을 더 이상 끌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들도 점점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시장 상승을 이끌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장기 투자자가 80%를 넘겼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화폐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좀 키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금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거라는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런 추세를 더 부추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각에서는 이런 장기 보유자가 늘어나면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이 대규모 매도나 패닉세일을 일으키는 이 단기 보유자가 줄어들어가지고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같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시장 상승에 좀 유리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제 투기 성향이 좀 약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단기 보유자가 보유한 유통량이 지금 사실 사상 최저치인 19.34%를 기록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시장 상승 천사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고가 선박 수주 79% 차지, K조선 흑자 이상무. 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 저희 의상이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이에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한국 조선사들이 고부가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조선 업황이 어떤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선 업황 같은 경우는 계속 상반기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슈퍼 사이클 구간이다라고 할 만큼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감소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가 수주, LNG라든지 이런 쪽에서 크게 강점을 갖고 있고 관련했을 때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선박의 점유율 측면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높긴 해요. 중국이 약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한국이 25%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조선 같은 경우 특히 LNG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점유율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사진을 한번 봤을 때 LNG선 수주량을 보면 한국과 중국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LNG선 같은 경우는 고부가 선박이다 보니까 수주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매출의 수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LNG선 선가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수준. LNG선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LNG 선박으로 가려는 구조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선가의 흐름들로 봤을 때 여전히 조선 같은 경우는 흑자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조선이란 게 원래 사이클이 굉장히 긴 산업이라서 적자가 나면 꾸준하게 적자가 나고 흑자로 다시 한번 턴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더 좋아지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선 섹터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특히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 게 국내 조선 3사 흑자 전환 성공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만 2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이 하나오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3분기를 기점으로 앞으로 흑자 전환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증권사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를 봤을 때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측면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라가는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증권사 내용을 좀 보면 아직까지는 적자를 좀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이번 3분기의 조선 섹터의 좀 포인트는 하나오션이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방향성 자체는 흑자 전환을 넘어가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저도 리포트를 보는데 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무게가 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NG가 지금 현재 선가가 가장 높은 선박인데 한국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조선이 사이클 사업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약 10년간은 좀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물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자극하는 카타르 수주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카타르 수주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 조선 섹터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타르 2차 수주에 대한 물량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약 12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내용이 들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좀 추석이 지나고 9월 27일에 카타르 관련했을 때 MAU를 좀 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의 수주 규모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 자체가 기존에는 10척을 좀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상회한 17척을 계약을 했고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규모 자체가 조금씩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굉장히 크다. 특히 카타르라는 내용이 상반기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하반기에는 카타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상반기부터 들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LNG 선박의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수주를 맺을 때 그 가격에 맞춰서 수주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물론 대량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의 할인 요소는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매출적인 측면에서 지금 수주를 보게 된다면 나쁜 요인이 없다. 오히려 좀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 다만 좀 생각을 해야 하는 점은 카타르 수주라는 게 지금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매출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조선 산업 자체가 헤비타일 산업이기도 하고 금액을 받으면 수주를 받으면 여러 번에 걸쳐서 수주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온전하게 이 매출을 받는 건 약 2년 뒤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주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특히 LNG 선박 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쪽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실적과 더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기대하게 하는 조선사.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뽑아보자면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될까요? 여전히 실적일 것 같아요. 여전히 실적. 여전히 실적. 네. 기승전 실적이라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 이러나 저러나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도 실적이 계속 나온다면 계속 주목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 증시를 봤을 때 믿을 만한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어제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시적 휴전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세가 테마주 장세이기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의 수급 쏠림이 계속 나왔지만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 오픈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증시의 컬러가 다시 한번 실적으로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엔 증시의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지만 하지만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적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검색을 해볼 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 때 조선주 실적을 좀 검색을 해보면 조금 상반돼요.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조선주 좀 어닝 쇼크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실적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야기는 달라요.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매출단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늘어나고 있고 좋아지는 수치는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앞으로 조선사들 더 좋아질 거예요. 3분기 실적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상대적인 수치잖아요.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센티멘털도 중요하고, 우리의 눈높이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매출단이 더 좋게 나온다면, 우리의 눈높이보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더 좋게 나온다면 그때 주가가 더 오르기 마련이고, 우리의 눈높이보다 살짝 덜 나오게 된다면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컸던 탓에 주가는 좀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 섹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절대적인 수치량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에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컨센을 크게 하회한다.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조선주가 그동안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망치보다는 2%가 낮지만 영업이익의 전반적인 수치는 약 63%를 하회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컨센서스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사실 3분기 같은 경우는 좀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따라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조선주의 주가 부진을 좀 이끌었던 요인 중 하나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사실 이번 연도에 새롭게 나올 만한 이슈가 딱히 없어요. 아무래도 조선 섹터 자체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수주를 받는지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수주가 카타르밖에 없습니다. 그럼 카타르를 받으면 그 다음에 조선주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 섹터에 대해서 지금 주가 부진에 대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었는데,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우려, 두 번째로는 이번 연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그러면 조선주를 관심 있게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한 1, 2개월만 보유를 하고 싶다면 조선주는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조선주보다 실적 좋은 섹터들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나는 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HTS 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3년 이상 보유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지금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노후 선박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노후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좀 오염물질을 계속 내면은 그 항구에 못 들어옵니다. 스크러버를 사용을 하더라도 오염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친환경 선박으로의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IMO 쪽에서의 규제가 점점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봐서는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환경 쪽으로의 규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전기차 시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연기관도 잘 움직이긴 하잖아요. 내연기관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고 내연기관 아직 잘 굴러가고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로 더 나아갈 것이다라는 우리의 생각 자체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포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선박도 비슷한 흐름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 그런 장기적인 시간을 봤을 때는 LNG 선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LNG 선박 시장 자체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LNG 선박을 수주를 받으면 30척 정도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45척 정도 받았고 카타르 수주를 받게 되면 약 80척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고 있다. 다만 작년에 워낙 많은 큰 척의 LNG 선박 수주를 받았어요. 180척 정도 받았는데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조금 덜 받은 것 같지만 통상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동안은 헤비테일 쪽으로 많이 받았어요. 한 3번, 4번에 걸쳐서 대금을 많이 받고 선박을 인도를 하면 약 50% 정도의 대금을 받는 그런 구조가 나왔는데 21년도에 많이 받았던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았던 물량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슬롯을 채우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조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은 앞으로 2년 뒤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조선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두 가지 요인을 꼽아보자면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해당 우려들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종목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미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해당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선 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조선주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장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와 이제 종목군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이렇게 두 개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우선 조선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통적인 포인트는 3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부진에 대한 우려는 지금 주가에 반영 중이긴 하지만 내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으로 보지 말고 기회를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장기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주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급이 붙어서 빠르게 올라갈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는 있지만 조선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부진이 계속 나올 때마다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대형 종목을 더 우선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반기 랠리에 있어서 주력을 했던, 특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바닥권 대비했을 때 100% 넘게 오르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 조선 섹터의 컬러가 많이 바뀌었던 게 작년 삼성중공업 컨퍼런스 콜 이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중공업이
우리 내년부터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조선주의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1분기, 2분기 실적 흑자 전환을 만들어냈고 3분기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흑자 전환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주로 보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을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좀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척이 있는데 그중에 3척에서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했고 앞으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원유라든지 뭐 시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투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관련해서 특장점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수주를 받은 현황이 있고 최근에도 수주를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모잠비크 코랄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삼성중공업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의 매출단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선박에서 나오고 있긴 해요, 대다수가. 하지만 해양 플랜트 이쪽에서의 성장세가 조금 더 나와주고 있고 수주를 받게 되면 이 수주에 대한 매출단이 1년, 2년 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실적도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일정 라인대, 그러니까 7,300원 라인대에서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 구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분할 매수의 좀 포인트 같은 경우에 120선 라인을 깨지 않는 그 라인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HD 한국조선해양 쪽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뉴스도 나왔어요. 친환경 선박에서의 두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암모니아 추진선 중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내세우고 있어서 LNG 선박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 특히 뭐 넷제로 쪽으로 가게 되면 암모니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암모니아 추진선 쪽에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이 종목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섹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올해 수주 목표량을 초과한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그만큼 수주 목표량을 채웠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측면을 봤을 때 주가의 낙폭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10만 원 라인대를 계속 지켜주려는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라는 점,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거의 메말라고 있잖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HD 한국조선해양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일면 조선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실 분들께서는 꼭꼭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털로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업체죠.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 그 차트를 하나 볼까요?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시장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 랩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3분기 실적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다른 화장품들과는 이제 좀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 단연 화장품주의 대장주격인 이런 그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선 리포트를 나왔죠. 새로 쓸 전성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객사 믹스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적으로도 그렇고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대형사들이 좀 적자를 많이 유발하는 고객사가 많았는데 이제는 대형사, 고가, 이런 글로벌 브랜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브랜드들이 아시아에서 사업 전략을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ODM 업체,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데가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ODM은요, OEM하고 다릅니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임강호하는 거라 오퍼레이팅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습니다. 3%, 4%,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ODM은 다르죠. ODM은 D가요. 디벨롭먼트,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유통회사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영업 마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8%, 9% 이 정도, 10%까지도 나오는 이런 브랜드 마진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제품력을 인정받으니까 국내에서 기획력도 좋고 생산력도 좋고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외국에 있는 그 영업력까지 이렇게 서로 되니까 시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내 K 화장품 업체, 특히 ODM 업체들한테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스위스, 독일, 미국 브랜드 향으로 수주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선케어 프로덕트, 선케어 제품 아무래도 자외선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다 지금 선케어 쪽을 새로운 이게 성장 동력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진입을 하면서 시장 확대를 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중국에서는 이제 식품 허가, 위생 허가 이런 걸 받는 그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에는 조금 시장의 문이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체질 개선을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공장이 그동안 이제 3개나 있으면서 적자를 지금 냈던 공장들이거든요. 이걸 한 공장을 이렇게 좀 줄이면서 체질 개선을 했다.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리포트에 제가 보니까 강력 매수로 나왔어요. 스트롱 바이. 그래서 스트롱 바이가 몇 개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특히 화장품에서 스트롱 바이는 아주 상당히 강력하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주가가 강력하게 오른 것도 이런 리포트가 나온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3분기에도 역시 역대급으로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거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가 대형 거래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의 결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본사의 기술력, 그리고 생산력, 미국의 영업력, 해외의 영업력 이런 게 지금 시너지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최근에 한 4일 정도 강하게 올랐죠.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또 받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조금은 지지선까지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또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금 모멘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는 이미 고개를 많이 쳐들었죠. 예전에 이 정도에 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3% 정도 하다가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8%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회사가 변모를 했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면은 저가에서 사려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ER, PBR 보겠습니다. 포워드 PER, 앞으로 이제 12개월 이익을 보면서 지금 따라가는 거죠. 코스메카 코리아 15.2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밑에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더 낮은 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상당히 그 성장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데가 코스메카 코리아이기 때문에 15.2배를 지금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다른 대형 브랜드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ODM의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이런 회사들보다는 ODM 이런 쪽으로 많이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BR로 봤을 때는 2.2배, 막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계리열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 계리열은 좀 낮아졌죠. 25%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아진 코스메카 코리아를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아까 말씀드렸죠.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차트를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그룹사 중에 좀 차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화학, 효성 이런 주가와는 달리 효성중공업 최근 일주일 사이에 고개를 아주 급하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사 중에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이 전력기기 이 업체들 가운데에서도 뭐 거의 앞에 서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효성중공업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회사가 2분기 실적을 내면서 가이던스를 보여줬는데 가이던스가 무슨 얘기냐. 하반기에 영업이익률 더 좋아지고 내년 가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많이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마진을 3분기에 한 7% 내외는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가이던스를 이제 하반기 내로는 한 자릿수 후반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 자릿수 후반이라는 얘기는 7%보다는 8, 9% 이쪽을 보는 건데 일단은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 마진이 7%까지 올라올 겁니다. 내년에는 뭐 한 8, 9% 더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현대일렉트릭도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계속 수주 얘기 나오고 전체적으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미국, 중동 계속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계속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죠. 목표 주가를 급기야 20만 원으로 상향한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부분에서 전력기기 매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계속 좋을 거고 앞으로도 호실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고 과거에 중동 호황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중동에서 아무래도 공장도 새로 짓고 신도시도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 전력기기는 당연히 따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최근도 그런 분위기가 뭐 네옴시티도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유가가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호황에 맞물린 중동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베스터 증권에서는 밸류 여력이 풍부하다. 이 회사가 실적은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전력기기가 마진도 좀 낮고 중공업 부분 외에 건설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할인, 여러 가지 부채 비율도 좀 높은 이런 거에 대한 할인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보다는 실적이 더 강력하게 좋아질 거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압도하는 실적 상승을 좀 더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를 봤을 때 최근에는 기관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으나 고개를 약간 들려고 하고 있죠. 최근에 주가 재평가 이미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인율을 축소되는 그런 국면을 좀 생각해 보자 이런 거고요. PER로 봤을 때 8.2배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PBR로 봤을 때도 1.5배니까 뭐 그룹사로 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력기기 업체들 봐서도 그렇고 높지 않습니다. 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22% 남아있는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러 코스메카 코리아, 펀더멘탈러 효성중공업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3분기 실적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고가 선박 수주 79% 차지, K조선 흑자 이상무, 기승전 실적입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두 가지 종목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메리츠증권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탈은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펀더멘탈은 효성중공업, 기관이 5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압도하는 실적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